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모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니 한글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88개국에다가 수강생이 12만 명이라 하는데 다들 한글을 배우고 싶지만 한글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글 한 단어가 생을 마감하신 분에게 죽었다,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스님들은 열반하셨다, 한 가지 단어가 5가지가 되고 또 지역마다 사투리에다가 한실 작가님의 우리말 강의를 들어보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요즘 신세들의 줄임말 예를 들면 엄친아, 엄마와 친한 나들, 치맥, 치킨과 맥주, 소맥, 소주와 맥주. 젊은 세대의 줄임말은 저 한국인인데도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잖아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다문화 자녀들이 한글 배우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저희 집에도 4가구에 총 9명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스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물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2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한 가지 표현밖에 없다 할 때는 이제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단조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할 때는 복잡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다양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글은 굉장히 표현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자란 사람들은 그런 다양성을 만끽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그런 다양성을 자기 모국어 아니니까 와서 배우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걸 다 표현을 배우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외국인이 뭐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쓸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님이 외국인하고 정문적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깨달음이라는 것은 가슴이 답답해가 미칠 것 같이 된 상태에서 즉 공풍선이 꽉 바람이 들어야 바늘것만 건드려뒀대요.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화두를 딱 참고하면 화두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음운이 가득 차서 가슴이 막 미어질 듯이 답답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콱 터뜨려야 되는데 네 물어가지고 화두를 갖고도 맨날 묻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지식이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아는 거하고 실제 생활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많이 아는 거나 불교를 많이 아는 거나 과학을 많이 아는 거나 그냥 아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해탈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괴로움 없는 상태하고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왜? 우리가 괴롭다 안 괴롭다 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고 내가 많이 아는 거는 뭐다? 생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식의 문제기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접근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걸 다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는 거를 다 배우려 하니까 힘드니까 한국말이 복잡하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장미가 불다만 하지. 우리는 검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불구스레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지? 그다음에 뭐 흰 것도 희다, 희꾸무리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거무튀튀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우려는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한국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말은 매우 좋은 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건 좋잖아. 근데 지가 하기 어렵다고 한국말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필요한 말만 자기들이 선택해서 배우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런 인연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을 요구하면 안 된다. 스님이 죽었다. 이래도 외국인에게는 그게 바로 열반에 들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이 뭐 스님이 죽었다 한다고 왜 돌아가셨다라고 죽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지금 돌아가셨다. 이거는 지금 종교마다 달라요. 기독교는 뭐 했다? 소천했다. 이래요. 소천했다. 불교에서는 열반했다. 그다음에 또 인멸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그거 다 몰라요. 불교인들이 뭐 소천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열반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는 외국인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몰라요. 왜냐하면 각 집단별로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문제가 없는 거다. 그냥 기본 그 중에 한 개만 가르치면 돼요. 우리도 지금 옥편 찾아보세요. 옥편 찾으면 가운데 중자 써놨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운데란 뜻으로 알잖아요. 그거 보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3개인가 나옵니다. 이 중자가 뜻하는 게 뭐다? 13개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 그게 앞뒤 문맥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도 할 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고 번역했을 때 이게 가운데 있냐? 전혀 아니에요. 이 중자를 옥편에 찾으면 13번째 뭐라고 나왔냐? 적중이라고 나와요. 적중.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딱 날아가서 한가운데를 딱 적중하잖아. 그죠? 이 화살이 날아가는 길이 뭐다? 요게 중도예요. 가운데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도하면 뭐 가운데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말을 또는 인도말을 번역할 때 번역을 하면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번역 안 하고 인도말로 그냥 쓰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 마하 하면 크다는 의미지. 우리가 사람이 키가 크다, 산이 크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마하는 무한히 크다. 헤아릴 수 없이 클 때 마하라고 쓰는 거다. 그러니까 마하를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어떤 뜻이냐? 그러면 크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하지. 큰 대자로 번역하면 우리가 대인, 사람이 키가 커도 돼요. 대인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대자는 마하의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마다 다 언어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언어로 봤을 때 한국말이 특히 이 소리, 표정, 동작 이런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는 거는 한국말이 가장 뛰어나다 그래요. 토끼가 뛰는 거를 깡충깡충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거는 외국에서는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표현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의 동요를 인도말로 번역을 할 때 보면 표현이 없으니까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표정 같은 거, 동작 같은 걸 못하니까 그건 전부 뭘로 쓴다? 한국말로 그냥 써요. 다른 건 힌디어로 번역하고 그건 한국말로 그냥 써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렵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렵지만은 다양하다 하는 측면에서 보라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에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해놨을 때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거는 우리가 느낄 때 그런 감동을 외국인이 느끼기가 좀 어렵다. 그 사람의 얼굴이 거무스레 하더라 이런 거 표현 못해요. 그냥 검다 이렇게만 되지. 눈 밑에 그림자가 졌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그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익히고 시간 나는 대로 이런 표현도 있다.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가르칠 때 사람은 죽었다, 돌아가셨다, 열반했다, 소천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한 개만 가르치면 된다. 근데 저의 짧은 생각은 스님, 그 외국인을 대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표준말을 썼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외국인을 할 땐 표준말로 쓰지만 경상 사람이 경상도가 표준말인데 어떻게 그런 것도 너무 표준말이라는 게 그냥 이 표준말이라는 거는 만약 세계적으로 표준말이라 그러면 영어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표준말, 예를 서울말을 표준말이라 그러거든. 그 부탄 같은 데 가면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산이 높기 때문에 세 지역의 말이 사투리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요. 말 자체가 다른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처럼. 그런데 서부말로 표준말을 만들어가 국어로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말로 표준말로 만들어보면 한국말하고 일본말은 뭐 한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지 표준말로 다 통일해야 된다 하면 언어의 다양성을 오히려 없애는 거다. 그거는 전 세계를 그냥 영어로 통일해버리는 것과 같은 거다. 인도에서 힌디어로 통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각 주에서 반대가 엄청난 거예요. 영어를 쓰면 자기 말을 쓸 수 있는데 힌디어를 쓰면 자기 말이 없어져. 그래서 델리 대학에서 제가 강연할 때 힌디어 통역을 가져오면 애들이 아무리 힌디어 통역을 하는데도 지는 영어로 질문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몽골하고 중국하고 타이완하고 이렇게 사는 거와 한 나라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마다 다 우리가 그냥 인도라고 부르지 주마다 다 민족이 틀려. 민족이. 사투리가 아니고 언어 자체가 완전히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델리를 중심으로 하고 힌두스탄 평원 요 지역에 한 3개, 4개 주 언어가 힌디어예요. 28개 주 가운데. 근데 그걸로 전체 언어를 통일하자니까 다른 데서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영어가 힌디어보다는 뭐다? 영어가 공영어되는 거. 근데 영어를 쓰자니까 또 민족주의자는 식민지 언어를 써서 되나? 우리말을 써야지. 근데 우리말이란 게 없어, 인도는. 우리라는 말이 이런 것처럼 언어를 너무 표준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어릴 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녀보니까 언어는 그냥 자기들 쓰는 대로 쓰고 그리고 그런 고유한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를 더 풍부하게 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뭐 경상도 하면 뭐다? 경상도 말 배우는 거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말 배우는 거고 그렇지. 경상도 사는 사람이 이 외국인 하나를 위해서 자기가 내 생각에가 입에다 안 익은 말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표준말로 쓴다는 거 뭐 안녕, 감사 이런 것도 사실은 최한실 선생님 얘기해 보면 전부 뭐다? 일본말이잖아. 그죠? 일본말을 우리식으로 발언하는 거지 말 자체는 다 일본말이라는 우리말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쓰니까 우리말인 줄 알 뿐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문제를 그렇게 뭐 그냥 적당하게 쓰게 놔두세요. 근데 한글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국말은 좀 복잡하지만은 한글 언어는 배우기, 그러니까 글자 배우기는 어때요? 매우 쉬워요. 아주 단순하게 형성이 돼서 아마 세계에서 배우기 제일 쉬울 거예요. 글자는.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